지도부에서 29일 날 재보궐 지역 공천 노선 정리를 한다고 한다. 아마 다른 거보다 그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요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종합 결론. 왜 그러냐면 하남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일주일 정도 전만 들어가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남에 출마 의사를 표하는 후보가 없는데 얘. 추미애 의원도 1,100표가량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야. 가능하면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의 후보들이 출마하고 싶지, 어려운 지역에 가고 싶은 후보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하남이 급 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전에 KBS에서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보수정당 출신 경기 보궐을 전략 공천을 검토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오후에는 이광재 하남 풍영길 연수 하정우 북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관계자들을 좀 취재를 해봤어요. A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국회 내 분위기가 오전에는 누가 하남이라고 그러고 오후에는 다른 사람이 하남이라고 막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알 수 없다.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제 재보궐 지역들 많이 취재 다니는데요. 보안 철저합니다. 그래요? 예, 진짜 철저해요. 본인이 취재를 좀 못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내가 조금 약한가 취재력에 그랬는데, 진짜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보안 더럽게 철저합니다. 정청래 대표팀 그냥 공천 죽여줘요 그냥. 제가 그래서 이 기사들이 좀 더 그런 게 뭐냐면, 지금 본인들도 몰라요. 각 의원실도 물어볼 정도야. 저기 누가 나온다는 이야기 있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몰라. 그래서 그런 상황인지라 저는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B 의원실 재보궐 지역은 출마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에서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피우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의견도 나와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정해져 가는 느낌이 나니까 마지막에 지금 막 굴뚝을 피는 거지, 막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C 의원실 지도부에서 29일 날 재보궐 지역 공천 노선 정리를 한다고 한다. 아마 다른 거보다 그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요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종합 결론. 왜 그러냐면 하남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일주일 정도 전만 들어가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남에 출마 의사를 표하는 후보가 없는데 얘. 추미애 의원도 1,100표가량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야. 가능하면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의 후보들이 출마하고 싶지, 어려운 지역에 가고 싶은 후보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하남이 급 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하정우 AI 수석 북갑으로 출마나요? 이거 조금 재밌어요. 지금 하정우 수석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매일 밤낮으로 고민 중이다. 출마하는 분위기로 굳혀지는 듯하다라는 의견이 하나 나왔고, 출마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거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거 사람들이 짜증내 느낀다.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나가면 막 관심 스포트라이트 쫙 받고 기사 쫙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약간 신기해서 그런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출마하는 걸로 점쳐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했는데 오늘 한동훈 캠프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지는 분위기니까 하정우 AI 수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세 번째. 김용 연구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지역이 됐는데 김태우가 또 나오잖아요. 지금 대법심 리스크가 있는데 되자마자 재보궐 지역이 될 경우에는 지역 자체가 민주당 귀책 사유가 된다. 그래서 지금 대법 리스크를 넘어설 만한 특별한 메리트나 이런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민주당에 도움이 되면은 전략 공천을 하고 안 되면 안 한다의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그래서 출마를 만류하는 분위기가 계속 나왔지만 본인은 출마 의지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다각도로 아마 검토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용에 대해서
공천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작 기소로 몇 년을 보냈다. 선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SNS를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방위적으로 게시하는 모양새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글을 보여드리자면 김승원 의원이 김용의 출마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은 정치검찰과 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감옥에서 온몸으로 버텨낸 김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글을 쓰시기도 했고요. 전현희 의원이 김용 부원장의 출마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희생된 인물입니다. 이제 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라고 쓰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김용을 챙기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데, 이러면 지금 국조특위에서 지금 조작 기술을 밝혀내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진상조사를. 이 진정성에 의심을 살 수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자제해야라고 하는 우려도 표시가 됩니다. 이 분위기가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논란 포인트가 살짝 달라요. 국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뭐였어요?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현역들이 전부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역이 대부분 살아남았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더 심한 게 있더라고. 뭐가 있으냐면 이번에 결승에서 올라온 후보들을 얘기해 왔잖아요. 그거 말고 출마, 기초단체장, 구청장, 광역 많잖아요. 이번 지선의 자리가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데들 말고 작은 데들까지 친명을 내세운 후보들이 거의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슈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친문이 부활한다. 문재인 대통령 막 공격하는 거 많잖아요. 그 왜 그런지 이 배경을 알면 이해가 조금씩 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강북구 이현주 의원 뭐 하냐고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안호영 의원 단식장을 찾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지를 살펴보면 방금 친명을 내세운 사람들이 전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원택 후보한테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원택 후보는 부적격자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단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본인들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두 명이라도 살리려고. 그런 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나간 버스가 다시 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게 김용 연구원인 것 같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의 그래도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내가 챙기는 모습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땐 위험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좀 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무언가 억울한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텐데, 제가 그걸 가지고 그래서 비판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관점에서 다 다른 관점에서 살아가니까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지금 오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 근데 이제 다른 방면으로 문제가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에 보면은 이게 문주털레오라고 한상이었잖아요. 이 탄생 배경이 관찰되고 있어요. 취재가 더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문을 싫어한다라고 나쁜 사람들이 소문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친문을 공격하는 듯한 모양새가 그럼 안 되지. 이재명 시대인데. 약간 이런 분위기로 기울이는 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소문이 크게 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해훈, 이병태, 홍준표, 총리 썰 쪽 사람들을 이야기 나오는 것.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저기를 다녀봤지. 자기들도 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본 적 있대. 그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다 들어본 적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친문을 공격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친명의 충성심을 약간 증명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어디선가 들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정치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컨텐츠가 왜 계속 생산이 되고 나오는지 그걸 아마 이해하는 배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의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친명계가 민주당을 주도해야 하는데 이번에 대거 들어가야 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떨어졌어. 그러면 본인들이 떨어지면 누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친문이 부활을 해야 한다. 요게 요거래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인 거예요. 어떻게 다 떨어졌지? 이게 화제인 겁니다. 예. 여러 가지 고위 관계자의 취재가 각기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로스체크가 안 되다 보니 이렇게 기사들이 나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29일 날 재보궐 지역 공천 노선 정리를 아마 할 것 같다. 뭐 계양, 연수, 평택, 하남, 안산, 북구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도 조금 지금 복잡해요. 이거 제가 취재한 거 있는데 요때 제가 취재한 게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요게 제일 정확하다.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일부러 지금 철통 보완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회수 이슈의 욕심보다는 기다릴 줄도 아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이번에 처음 배워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주당 플러스 진보 사당 정치개혁 특위에 대한 각 정당 만족도는 30-40% 됩니다. 지난주에 정치개혁 특위 해갖고 본회의 갑자기 밤 11시에 금요일날 열려갖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조금 만족도가 좀 낮아요.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 요거 좀 신경을 좀 잘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랑도 개헌이랑도 또 연결돼 있어요. 200석을 해야 되는데 최소 국민의힘에서 10석 이상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개 정당이 다 뿔이 나 있어. 평택을을 조국혁신당 욕할 거면 평택을을 욕하기 전에 이 정치개혁 특위로 인해서 지금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왜? 여기서 약조된 게 깨지고 있거든. 거기서부터 지금 불발이 났어요. 합당해서 안 됐죠? 선거연대는 하실 겁니까? 싫어하다가 막상 때 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늦었지. 그래서 다양한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평택을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선에 있어서 다른 자리도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도 된다는데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4정당과 관련해서 보려면 이거를 항상 기억해 놓고 계시면 편하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치러질 원대 선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